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작은 단서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탐사 전문 유튜버십니다. 고양이 뉴스를 이끌고 계신 원재현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네, 저희 그냥 이렇게 저 보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원재현 PD님을 이렇게 고양이 뉴스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뵈서 그런지 네. 굉장히 익숙한데 생각보다 키가 커서 놀랐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상보다 좀 커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네,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그만 줄 알았는데 커 보인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듣는데요. 네. 저기 제가 있는데 상당히 찌그러져 있네요. 좀 이렇게. 머리 쪽이 약간 네. 머리가 뭔가 좀 이렇게 눌린 듯한 네. 저희 아마도 이제 만드시는 제작진 탓이니까 저한테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사람들은 이제 원재윤 PD를 그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뭐 취재, 탐사 유튜버라고 부르는데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사실 시사 정치 쪽으로 유튜브 할 생각이 없었고 고양이 그 밥 먹이는 영상으로 좀 조회수를 땡겨볼 생각이었는데 네. 그게 좀 잘 안 되는 바람에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시사 쪽으로 와서 방송하게 됐는데요. 뭐 고양이 밥 먹이는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도 채널명이 고양이 뉴스였어요? 그거 네. 아니 처음부터 고양이 뉴스였고 그 이름 지은 것도 사실은 별 의미 없고 그냥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고 뉴스 좋아하니까 고양이 뉴스를 지어야지. 네. 그렇게 지은 채널명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독자 수가 많고 그 영상에 열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말한 대로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의외의 단서들을 잘 찾아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그런 평가를 좀 들었어요. 뭔가 좀 그런데 내가 남들하고 다른 걸 본다. 어렸을 때부터 특이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이 있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평가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저도 기자지만은 네. 이게 취재력의 기본이라는 게 뭔가 남들이 안 보는 이면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공개된 영상을 탐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뭐가 있냐면 사실 제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고소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1년 되면 한 이만큼씩 쌓여요? 쌓여요. 예, 뭐 몇 개라고 말 못하겠고 한 이만큼 두께로 쌓여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고소하는데 그러면은 있는 걸로 바탕으로다가 그냥 증거를 딱 대놓고 하자.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렇게 여러 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는 과정에서 네. 혼자 취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독자들 제보가 좀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 다 혼자 골라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걸 이제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들 요즘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태원 참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영상이 찍혔어요. 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을 때라서 네. 아크로비스타 사시는 주민분께서 저한테 제보 영상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야, 그랬구나. 네, 그런 제보의 경우에는 제가 받아서 써요. 그런데 주로 뭐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이런 거 찾아주세요, 이런 제보가 추정이 네, 대부분이고.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뭐 멋진 해병 뭐 이런 카톡 네. 같은 그런 제보는 아직까지 잘 안 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영상을 봤을 때 마이크를 잡고 거실에서 거실 맞는 거죠. 네, 거실에서 뭔가 이제 그 프롬프터가 하나 있는 느낌이고 네 앞에 노트북 하나 두고 노트북 하나 해요. 두고 거기에 좀 멘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원고를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 영상은 앞에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뭔가 이제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제작 과정에는? 예,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혼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혼자 하다 보면은 혼자 됩니다. 1인 그래서- PD로 예. 네,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됐고 전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 없었고 그냥 논평하는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를 고소고발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증거가 집요하게 많고 예. 좀 더 빈틈없이 해야지 이제 경찰서 가는 일이 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또 발전이 됐어요 그 때문에. 네. 아니 지난해에는 이제 발로 뛰는 현장 이제 어떻게 PD라는 게 느껴지는 게 지난해 보면은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났던 지역에 직접 이제 혼자 가서 자고도 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고 난 원전을 보기 위해서 네. 계획해서 갔는데 실제 사진도 찍었고 보면은 그렇죠. 네, 그 영상은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이제 그 계측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다 불안하던데 괜찮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괜찮고요. 안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영상을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찍고 나서 왜 방사능 피폭이라는 게 보통 그냥 옷만 좀 잘 입어도 웬만한 방사선은 이제 옷을 못 뚫고 들어오는 그렇다면서요. 것들이 예. 많아요. 근데 얼굴은 그대로 노출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얼굴에 계속 뭐가 나고 그리고 괜히 어디가 자꾸 아프고 열나고 뭐 그런 경우가 한 3개월 정도 쭉 있다가 이제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알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은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표방했던 거는 이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 방사능 오염수 내보내겠다. 수산물 먹어도 된다. 네, 예를 들면 수산물 네.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진짜 그런가? 뭐 가서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가서 볼 마음으로 갔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가기 너무 힘들고 차편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거기를 4박 5일인가로 갔어요. 영상에는 그렇게 4박으로는 안 나오던데. 근데 하루 이제 후쿠시마를 찍고 제가 알아 누워가지고 한 이틀 동안 그냥 호텔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영상을 나간 거는 2편인데 거기 그렇게 뭐 살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군요. 예. 사람도 없고 근데 특이한 거는 거기서 관광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 외국인들 그 드론 날리는 외국인이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자세히 보셨네요. 영상 봤죠. 예. 캐나다 사람이었나? 그분은 관광 온 거예요? 그렇게 심도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네. 뭔가 제가 이제 양복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정부 사람인가 싶었는지 네. 도망가더라고요. 몇 마디 아. 보니까 또 만났잖아, 근데. 또 만나지 못했어요. 예. 한번 보고 저 사람 뭐지? 그러고 찾아가서 말을 걸어 보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광 온 건지 아니면 왠지 기자 같기도 하고 네. 드론을 챙겨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업무 목적이 뭔가 준비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알고 싶다 했는데 네. 결국에는 알아내진 못하고 드론으로 이제 저 원전 쪽을 찍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이제 저는 원래 좀 찍은 영상 좀 공유 받기를 원했는데 드론이 있으니까 네. 멀리 가서 찍어 온 거를 예. 제대로 찍은 전 드론 갖고 올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음. 기발한데 그래서 다음에 나도 드론을 갖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는 다시는 갖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죠. 아니 또 하나 주목받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보면은 조국 대표하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방청을 갔잖아요. 혹시 예. 여러 많은 재판 중에서 그 재판에 방청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는 그런 장르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장르인데. 방청기. 그렇죠. 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비슷한 일본 갔다 온 거랑 비슷한데 왜 2017년도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탄핵 때 이제 청문회에서 나왔던 뭐 조윤선 장관, 뭐 김기춘 비서관,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 뭐 그런 분들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실물 모습을. 실물을.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 잭판에 다 나오네. 근데 그 잭판 다 방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방청했던 게 그 국정농단 잭판이었어요. 그거 본 다음에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 싶다. 그 어디서 볼 수 있지? 그것도 이제 이명박 알아보고 재판을 가보고. 정각화 재판 가보고 갔다가 이제 거기 사법 경찰들한테 미행도 당해보고 아하.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막 해보다가 조국 정경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윤석열이 했던 명언이 있어요. 뭐죠? 아 그거 재판에서 다 밝힐 거다. 재판 보시라.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러면 재판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재판을 그 당시에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첫 재판에는 아, 그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일본 무슨 니케이 신문인가? 뭐 거기서 되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 외신은 와 있고. 일본 외신이 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거기 공판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공판 거의 없는데 공판 검사들이 실제 수사 검사들이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리고 판사한테 삿대질하고 그래서 이런 재판이 있나? 희한하네. 그러고 나서 기사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15분 만에 끝난 싱거운 재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사가 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거랑은 다른데. 너무 다르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공판 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같이 방송하고 빨간 아재라는 맞아. 예. 분이 그분이 유명하잖아요. 예. 그분이 굉장히 방송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속 생방송으로 다 끝나자마자 방송하셔서 더 공판을 많은 분들이 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됐죠. 아니, 우리 고양이 뉴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된 부분인데 그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고양이 뉴스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종호 씨 등이 참여한 그 멋쟁 해병 카톡창에 나온 3분의 1 체크라는 거를 7월 2일 날 최초로 이제 주목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궁금한데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이 언론사에는 먼저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제보가 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멋쟁 해병 카톡도 사실 제가 영상 만들기 전에 한참 전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7월 2일 날 만든 거는 이제 그것도 역시 고소고발 안 당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아기가 이렇게 맞는구나.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전에는 그 제보를 받았던 언론사 기자분들 이쪽 바닥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3부라는 거를 중요하게 안 봤던 거가 그 위에가 이제 골프회가 있다 보니까 네. 누구의 주장처럼 진짜 골프장 3부 아닌데 3부라고도 우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연성상 3부 토건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예를 들면 주가를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칸 더 나가기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확 왔어요. 거기 꽂혔어. 그냥 보자마자. 예. 그 사실 좀 슬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저께 코스피가 이제 낙폭이 엄청나게 컸죠. 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김건희 여사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주식을 사봤어요. 진짜요? 돈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유튜브 잘 되는데 요즘? 저희 김건희 여사님께서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사고 뭐 공부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주식을 사보지 않으면 모르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예. 그래서 주식을 제가 많이 샀어요. 삼부통은 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지 않고 네.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주식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튼튼한 회사의 주식을 네. 샀는데 석가래가 무너지듯이 어저께 와장창 무너지는데 뭐 대통령실 홈페이지 뭐 통영시장 가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대통령님께서 시장에 이렇게 앉아서 막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큰일 났다. 내 주식은 어떡하지?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주식을 샀는데 어제 아주 예. 어제 와장창 무너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됐어요. 일단은 삼부토건 외에 삼성을 주식에다 검색을 하면 네. 삼성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사실 골프를 안 쳐다보다 보니까 골프 3부는 생각을 못했고 예, 그쵸. 3부 딱 하니까 3부 토건인가? 그래서 3부를 검색해 보니까 주식에는 3부 토건밖에 없어요. 3부로 시작되는 그게 네, 실제로 검색해 보면 3부를 검색하면 3부 토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특정이 너무 쉽게 되는데? 너무 쉬운데?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고 3부 토건에 대해서 계속 쫓다 보니까 3분의 1 체크하고가 일요일이었고 일요일은 주식장이 안 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 체크해 보는 거고 내일 모레 우크라이나 그것도 되게 사실은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좀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특사의 자격으로 어디 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특이하죠. 쉽게 없는 경우인데 일단 그렇다고 쳐요. 그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뭘 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와서 일단은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영부인을 만났는데 대통령 만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영부인은 왜 만났지? 근데 영부인 만난 사진이 더 많아요. 사진 남아있는 걸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만났지?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시간이 우리나라에 이제 특사 자격으로 온다고 했으면 일단은 당일치기로 이제 저 오늘 갈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네. 측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종호 씨가 그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없나? 그러면 일요일 날 미리 알고 자기 측근들에게 체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계속 아기가 계속 맞아 떨어지고 주가도 살펴보니까 딱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렇죠. 주가도 계속 삼부토건의 주가가 5배가 오르고 그걸 또 김건희 여사님께서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이종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이 되고 네. 이종호 씨가 했던 그 도이치모터스랑 관련 있지 않나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보고서랑. 그래서 야 이거는 되게 공교롭다. 되게 이 바닥에 흔한 우연이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도 보면 앞에 영상 보면 임성근 전 사당장하고 유일임 전 방심위원장 네. 이런 분들의 인연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이제 영상을 그게
지역 베이스가 경주였나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류일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직을 맡기 전에 경주 엑스포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병대 1사단 임성근이랑 같이 업무 협약식을 하는 사진을 찾았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찾을 줄 몰랐는데 임성근 류일임 검색하니까 그냥 바로 구글에 나와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맞나? 이런 군 사단장이랑 협약식을 내는 경우가 맞나? 하고 찾아보니 제가 많이 찾아보니 그런 경우가 거의 거의 없습니다. 드물고. 네, 그래서 이건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럼 임성근을 과연 누가 류림에게 소개를 시켜줬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행사에서 알지 않았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진 공개 행사에서 그것도 공교롭게 군 행사였기 때문에 군인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진 인연은 아닐까?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까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영상 소스를 주로 이제 본인이 그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소스는 주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대통령 행사 같은 것들이 영상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아 근데 이게 보면은 같은 각도도 있고 다른 각도에 있는 영상도 찾아내던데 그거요? 그런 거는 너무 비밀인가? 영업 비밀인가? 영업기 일은 아니고요. 네. 하시라 그래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바이든 날리면 영상이 네. 제가 꽤 많이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게 영상이 해외 매체에서 찍은 풀 영상도 있고 KBS에서 유튜브에 올린 풀 영상도 있고 뭐 그 행사를 만든 주최자 측에서 만든 풀 영상도 있고 네. 풀 영상이 되게 많아요. 아, 도처에 있구나. 찾아보면. 근데 그게 막 4시간, 5시간 돼요. 그거를 다 봅니다. 다 보고 이제 그 영상이 시작점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올린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이 막 다 쪼개져 있어서 앞에 걸 뒤로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중구난방이구나. 예.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맞춘 다음에 외국 영상이랑 비교해서 타임라인을 일단 다 일자로 맞춰요.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에 노가다네. 맞는 각도에 따라서 다 영상을 다 재조립한 다음에 아, 이 시점에 이 각도에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거를 다시 재조립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장면은 조금 더 다각도로 보고 아, 이런 거였군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야, 그렇게 조립하고 건데. 재조립하는 과정 거치면은 네, 사실 시사는 또 속보가 생명이라서 그렇죠. 이거 좀 그런 조바심도 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런 조바심이 많이 나서 밤새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도 연식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삐걱거리기 때문에 네. 그냥 남들 올리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제 건강 내 길을 간다, 생각하면서 예. 네. 뭐 저처럼 만드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올려도 보시겠지 하고 그러고 네. 올리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김종대 전 의원님도 되게 칭찬하고 가셨는데 고양 뉴스에 아, 대해서 그래요?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팬층이 되게 두터울 것 같아요. 연령적으로 좀 어때요? 분석을 해보면. 제가 분석을 좋아해서 네. 다른 채널이랑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경향 TV는 저희는 높아요, 좀 약 연령대가.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가 네.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가 있어요. 아, 좀 더 앞으로. 예. 네, 정규공포포를 그러네. 따르는데 예. 한 40대, 50대가 가장 많고, 많고. 제일 많은 게 아마 시사 보시는 채널들은
60대, 70대가 맞아요. 가장 예, 많으실 예. 텐데 저는 그게 20, 30대랑 60, 70대랑 큰 차이가 비슷해요. 없구나. 예. 네. 좀 특이한 부분이고 오래 구독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옛날부터 보시는 분들 꽤 많고 제가 구독자가 좀 천천히 느는 편이라 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 2만 때 보던 채널인데 갑자기 인기 확 많아져서 내가 키운 느낌, 예, 어버 키운 느낌, 예.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지면 인기 너무 많아서 보기 싫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저는 좀 전략적으로 천천히 늘리는 그 거북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팬층이 두꺼워지지 않았나.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이 뉴스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그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현재 취재 중인 내용을 좀 우리 경향 TV 구독자들도 많이 가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취재를 좀 준비하고 있는지 귀띔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좀 몇 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방송에서는 말 안 하고 경향 TV에서 얘기할 만한 거 뭐 있나 생각해 보다가 한동훈 이제는 당대표죠. 네. 그분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뭐 24자리다, 7자리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생각 엄두도 못 낸 것 같은데. 그 27, 8자리라고 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7, 8자리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네. 우리 비밀번호 보통 이렇게 계산기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숫자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뭐 0, 1, 2, 3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리 숫자를 그렸다고 생각하면은 한 24에서 8자리가 나와요. 아. 그래서 숫자를 그리지 않았나? 왜냐면 자기도 나중에 그 반환을 받을 생각으로 낸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기억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 숫자 패드에다가 그린다는 식으로다가 하지 않았을까? 그림 그리듯이. 네. 그런 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23년 3월 13일에 대통령께서 또 시장에 가신 적이 있어요. 네, 항상 같이 다니는 경호원이 있거든요. 제 눈여겨보는 경호원인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귀포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아귀포를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시식을 하시면서 이거 내가 옛날부터 많이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건데 하면서 드세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컷에 그 경호원이 대통령 앞으로 팔을 쑥 집어넣더니 그 아귀포를 집어서 자기 입에 넣습니다. 그래요? 무슨 상황이지? 2023년 3월 13일 시장 방문 영상 보시면 네. 그 컷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상상을 하는 거죠. 저의 경호원이 진짠가? 진짜 경호원이 아닌가? 저거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처음 취임식 날 또 네. 있었던 대통령 경호원이거든요. 그때 없었던 경호원이 하나 그러니까 그때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 나오는 경호원이 있어요. 그분의 행방이 매우 궁금해서 그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대통령 경호실에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분이 혹시 맞물려서 또 한번 찾아보고 연관돼 있는 있는 거군요. 거는 네. 아닐까. 지금 원피님이 나오셨다고 미친 섭외력 경향TV 칭찬입니다 하면서 깜빠님이 10,000원 슈퍼챗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워낙 인기 있는 방송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 슈퍼챗이 들어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데 우리 피디님 나오셨다고 이렇게 깜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뉴스 원재윤 피디님 모시고 취재 뒷이야기와 궁금한 점을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뭐 조금 아쉽게 더 나중에 들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이후에
더 대성하셔가지고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경영 TV 매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여기 모니터링 TV를 하나 딱 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슬픈 사연이 있군요. 우리 혹시 원재윤 PD님이 주식 혹시나 다시 폭등해서 오르면 기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그 대통령님께서 주식 시장에 관심 갖겠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원 PD님.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